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전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칩 주문 둔화 우려에 1.2%가량 하락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1.5% 하락하며 3,114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0.25% 소폭 하락하며 1,034선에 머물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 S&P 500 지수는 0.25%, 나스닥은 0.4% 모두 하락하며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또 거기다가 빅스 지수까지 4%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1만 명이 발표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지금 증시를 진정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마감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자산 매입에 대한 속도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테이퍼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 마지막 장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드릴 거고요. 유튜브로 또 들어오시면 활발하게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해 보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들 만나볼게요. 네, 엑세스바이오부터 명신산업까지는 목표 가격과 수익률에 도달한 종목들입니다. 명신산업이 39,000원대, HLB가 43,000원대 도달했고 엑세스바이오도 17% 챙겨가면서 목표 가격 36,000원 챙겨갔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수익률 26.36% 가져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좀 0%대 손실만을 유지해주고 있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6%대 지금 손실 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만큼 수익을 냈던 종목들은 수익을 약간 줄였고 손실을 보고 있던 종목들은 손실이 약간씩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라홀딩스 10%, 아난티 8% 수익률 챙겨가지고 있고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각각 7%, 6% 빠지고 있습니다. 신택도 4% 손실 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현대건설 가장 최근에 편입됐고요. 현재의 수익률 마이너스 2.5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시장, 뉴욕 증시 둘 다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도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락한다면 이번 주 내내 좀 약세장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악화가 좀 몰리면서 내마녀의 날도 사실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오늘도 좀 시장이 걱정되는 하루입니다. 특히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 포함해서 오늘 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점만 딱딱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원달러 환율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170원짜리 때, 어제 고점짜리 때죠. 370원짜리 때 넘어가게 되면 수급은 조금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이나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개별적인 이슈로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을 따라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소 지수로 놓고 보게 되면 3,100포인트짜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다시 전저점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리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다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가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무리해서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이나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카프로락탐이라든가 PVC 쪽에 원자재 가격이 좀 신고가의 흐름들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뭐 카프로라든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카프로락탐 가격이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도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가 있겠죠. 뭐 카프로라든가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일단은 PVC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요. 그 동시에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도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백방산업 뭐 이런 기업들도 괜찮으니까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와 테슬라가 폐배터리 재활용 경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파워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파워로직스의 차트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기라든가 아니면 천보, 뭐 그다음에 영화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까지도 나름대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파워로직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네페스아크가 있고요. 네페스아크 조정시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넥스틴이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3,200억대 그리고 9,400억대 순매도하면서 크게 흔들렸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서 약보합권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개선되어야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도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5% 가까이 올라가며 10만 3,500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7% 오르면서 92만 원 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7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동안 좀 주가 많이 빠졌던 네이버 0.13%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500원만 더 올라가면 다시 40만 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카카오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17%가량 빠졌는데 오늘도 0.78%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낙폭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12만 7,500원입니다. 현대차도 약보합권인데요. 현재 20만 8,500원, 8,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세 가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상승세를 장 후반대까지 좀 잘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은 0.27% 올랐습니다. 3,1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1%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포인트 이상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만의 순매수로 지금 하방을 뒤집어놓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은 오늘 거래소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이네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SK이노베이션과 10조 원 규모의 수주를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6%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그 급등세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1.15%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36만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강보합권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각각 0.2%와 0.3%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두 종목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펄어비스와 시젠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엇갈렸고요. 펄어비스가 3.5%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만 1,300원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위원이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장을 맞았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힘을 좀 실어서 전강, 후강으로 끝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장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이제 주유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장이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 좀 마지막 조정 변동성을 주는 날이 아닐까. 만약에 어제 증시가 조금 밀린다면 증시가 코스피가 고점 돌파를 하기 전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닐까,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조금 밀리면서 끝났죠.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좀 이런 큰 시가총액이 큰 두 기업의 악재로 인한 조금 추가적인 좀 강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밀렸지만 파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정 파동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자리고 좀 그래야만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로 좀 시장이 조정이 좀 마감되고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상승 횡보, 조정 횡보가 아닌 상승 횡보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까지는 개별주 시장,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반도체 위주로 일단 첫 번째 상승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라 생각한 것만큼 엄청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강한 조정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종목 주가 전망 질문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이 이제 KPM 테크입니다. KPM 테크는 제가 어제 장 마감 방송할 때도 좀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KPM 테크는 이제 크게 약품사업본부 그리고 기계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로 신약국 개발 및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렌질루맙이 이제 임상 승인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텔콘 RF제약이랑 KPM 테크는 이제 지난해 작년 11월 휴머니젠으로부터 렌질루맙의 이제 국내 그리고 필리핀 지역의 판권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렌질루맙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진행된 임상 현상에서 뛰어난 약효를 보였다고 하고 기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레시비르 및 코스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환자군 대비 호흡기 없는 생존율이 92%나 높았으며 위약군 대비해서는 54%나 향상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렌질루맙이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긴급 사용 승인에 실패를 하고 상장을 앞둔 저가 전환 물량이 부담이 우려되면서 악재가 겹쳐서 주가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에 이제 KPM테크 회사 측은 휴머니젠 측과 향후 계획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 렌질루맙은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어서 거기서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쪽 상황은 휴머니젠 영향이고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은 렌질루맙 국내 임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월화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한가를 맞아서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큰 지지라인도 무너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환하는 물량 자체는 총 전체 주식 수의 3.63% 정도에 불과해서 절대 큰 규모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제 하한가를 갈 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큰 거래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하한가인 1,700원 부근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월봉상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그럼 이제 마침 딱 하한가 부근인데 하한가를 내려온 만큼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흔들 수는 있겠지만 2, 3거래일 동안은 흔들더라도 최종적으로 월봉상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켜주기만 한다면 다시 상승 반전해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부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1360원 부분을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 1360원까지 이탈할 시에는 KPM테크는 단기간에 큰 반등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하한가는 맞고 겨박제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왕 하한가 맞은 종목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또 1360원 부분을 지켜주는지 이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말씀드린 이 기준 가격대를 좀 잘 보면서 지켜보자는 코멘트와 함께 KPM테크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대성에너지인데 오늘도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취사, 냉난방, 영업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전체 천연가스의 약 2%가 멕시코만 연안, 8%는 루이지애나 연안에서 생산되는 가운데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지난 1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의 78%가 폐쇄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천연가스 관련주인 대성에너지 역시도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대성에너지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었는데 대성에너지는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KB증권과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 좋은 호재들과 함께 주가 역시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9,010원이랑 1,250원 부분에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9,010원은 뚫어준 모습이고 아직 종가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뚫어준 모습이죠. 이제 9,010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1,250원까지의 강한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1,250원까지 한 번에 뚫기보다는 한 번은 막히고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50원 저항까지 확실히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좀 관망세 유지해주면서 확실히 돌파했을 때 진입하거나 아니면은 좀 조정 1,250원 저항을 맞고 좀 조정을 받은 후에 좀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해보는 전략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확실히 돌파하거나 조정을 받고 지지 라인을 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이 대성에너지는 좀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의 주가 전망 좀 질문 주셨는데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죠.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과 유통 그리고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이카루스 시리즈 등이 이 회사에서 흥행한 좀 유명한 게임이죠. 최근 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중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모바일 게임인 미르4가 해외 시장에서 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4가 스팀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19,240명을 기록했고 론칭 당시에 아시아의 8개, 유럽의 2개, 북미의 1개로 총 11개 서버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미르4가 현재는 아시아 20개, 유럽 4개, 북미 14개로 총 38개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27개나 증가한 서버가 27개나 증가했는데 이 38개의 서버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숫자보다도 한참 많다고 하네요. 이번에 또 그리고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1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위메이드 역시도 좀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무상증자는 뭐 호재라고 기사가 나와 있긴 한데 호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미르포가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호재가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계속된 호재, 블록체인을 접목한 게임인 만큼 현금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임인 만큼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될 확률도 있고 여전히 굉장히 이런 추가적인 호재, 이 미르포가 해외에서 계속돼서 추가적인 호재를 만들어낼 확률도 굉장히 높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주가 전망에 제일 중요한 건 차트니까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 일단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91,600원 그리고 아래로 76,700원 부분까지 조정이 예상되고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좀 터졌죠. 좀 터지면서 봉 마감도 조정 국면으로 좀 흐름이 보여지는 조정 흐름이 의심되는 만큼 당장은 매도하고 좀 리스크를 피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좋은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말씀드렸더니 91,600원 그리고 76,700원 부분까지의 조정 후에 여기서 이 지지 구간에서 이 둘 중 하나에서 좀 지지를 받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 다시 매수를 고려해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의심되니까 일단 리스크는 피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 위메이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시그널 드리겠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두 지지라인만 지켜주면 충분히 좋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KPM테크, 대성에너지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움직이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NK물산입니다. NK물산이 7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K물산의 최근에도 주식이 급등한 바가 있는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 차원으로 7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유상증자 하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가 배정이 된 유상증자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죠. 주가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12.8% 올라가면서 1,49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NK물산 바닥에서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죠. 8월 23일 673원부터 오늘 1,615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9월 6일부터 꾸준히 지금 이번 주 내내 양봉을 좀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는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윗골이 달고 살짝 내려왔죠. 1,495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SL바이오닉스입니다. 어제도 24.9%로 마감을 지었는데 국내 3호 전환사채에 전환될 것이다라는 발언에 따라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주식회사 더스칼라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소송전까지 좀 펼쳐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SL바이오닉스 현재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으로 봤을 때 SL바이오닉스도 마찬가지로 600원대에서 1,000원 넘겼습니다. 지금 8월 23일 639원에서 어제 양봉 길게 떴고 오늘 그 상승세를 좀 이어받는 모습이고 1,175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약간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5원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오하임 INT입니다. 오하임 INT는 가구 회사죠.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또 협력 제조사들의 외주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하임 INT가 코로나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이 돋보였었고 또 LX 하우시스가
국내 1위 가구 기업인 한샘에 대한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구 회사들의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하임 INT도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의 주가 2.4% 올라가면서 7,5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오하임 INT 정말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 23일쯤부터 지금까지 주가 한 2배까지 올라갔고요. 4,245원에서 8,230원입니다. 네,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 8,230원 오늘 터치했다가 지금 한 600원 이상 좀 밀려가는 모습이 있죠. 현재는 7,6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좀 강한 장이, 반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동시만기가 끝나가지고 오늘 또 금요일장인데 사실 보통 금요일장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장이 보통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그래도 일단 출발 상당히 좋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장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시그널 좀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유명한 기업이죠.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그 다음에 생활용품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식품 제조,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년도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시장 점유율은 약 17.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는 매출 비중의 88.7%를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어제 종가로 이제 코스피 35위, 시가총액 11조 3천억대 기업인데 8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9일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했습니다. 8일에는 9% 정도 빠졌고 9일에는 장중에 8%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왔지만 종가로는 마이너스 5.83% 빠지면서 주가 19만 4천 원에 마감한 상태인데 일단은 오늘은 뭐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의미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락한 이유는 뭐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하반기 모멘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화장품 업계의 경쟁 심화, 그에 따른 수익 하락 등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는 2분기 실적이 노출됐던 것들이 재차 부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수요 약세와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 매출 감소가 보다 확대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매출로서 보여지는 업체들은 그 전 세계 시장의 소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잠궈지면은 실적에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은 사실 당연한 것인데 이번 연도 4월에서 5월까지 최고점대를 찍기는 했죠. 근데 이때는 사실 코로나가 끝날 수 있는 뭐 약간의 희망. 근데 다시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역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내수시장, 내수시장을 떠나가지고 결국 중국의 시장을 개척을 하고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큰 매출을 올려야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일단 중국의 소비 둔화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사실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내수 기준으로는 사실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퍼져나가면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뭐 어쨌거나 폭발적인 소비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반드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기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사실 뭐 정상적으로 아시아 전반적으로 시행이 잘 됐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주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건데,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도 워낙 유명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력, 바이오의 재미, 바이오의 무서운 상승력은 바로 이거다 라는 듯한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준 신풍제약인데, 물론 이제 현재는 그 기세가 사실 많이 꺾였지만 본격적인 상승 시기부터,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현재 주가를 굳이 대비하면은 그래도 1000% 정도 오른 상태고, 최고점 대비 현재가는 약 67%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일단 신풍제약은 피라맥스로 시작해서 피라맥스로 끝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피라맥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의 기대감도 시가총액이나 현재 이 신풍제약의 위치를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떠나서 일단 위드 코로나가 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바로 치료제인데, 그 중에서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죠. 현재 정부가 이제 머크 외에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로슈사와도 경구용 치료제 성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제약사 제품을 이제 분산 구매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경구용 치료제를 임상하는 기업들이 몇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또 배웅제약, 보강약품 등 몇 개의 기업이 현재 임상 시험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이상 탑라인 결과 바이러스의 음성 전환율은 대조군과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와 임상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또 3상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에서 지금 개발에 모든 총력을 쏟아붓고 있고, 결국 누가 빨리 개발을 하고 효과가 좋고 결국 최초의 타이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선두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점유율이라는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모든 회사들이 이 최초 타이틀을 사실 좀 고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고, 그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그 사무국 총괄팀장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하면, 감염 위험 상태에 계속 노출시킬 수는 없기에 가장 빠르게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해 개발된 약이 구매 우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입원 없이 생활치료센터 환자에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경구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만큼 치료제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그 위드 코로나에서는 또 필수적인 부분이라 이런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실 이런 말을 드려도 사실 임상이라는 거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 그리고 낮지만 성공의 가능성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공과 실패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사실 다른 내용은 완전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그 FDA가 미 제약사인 휴머니젠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거부하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사실 고전을 면치는 못했는데, 이처럼 언제든지 임상은 실패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설계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중도 포기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크던 작던 확실한 손절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하시고, 마지막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이제 회화, 도자기와 같은 미술품을 주로 경매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회화, 조각, 사진, 그다음에 도자기 등이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디자인 가구나 오디오, 보석, 피규어 등이 이제 소장 가치를 지닌 이런 컬렉터들이 거래가 되면서 시장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업체들의 사실 매출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서울옥션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28% 정도 늘어난 249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내에 약 1300% 증가한 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세하게 보면 사실 상품이 150억, 경매 수수료가 68억 원, 중개 매출액이 26억 원으로 전 사업부가 아주 고른 고성장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경매가 꽤 많이 잡혀있는 상태라 하반기 실적도 좋을 예상이고요. 사실 적당한 수익을 원한다면 매수해가지고 올해 12월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던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추세라서 어쨌거나 기업의 전망은 나쁘지 않고요. 적절한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시그널 확인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또 아모레퍼시픽과 서울옥션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항상 뉴욕 증시를 짚어주시니까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살짝 좀 밀렸는데 그래도 오늘 장 후반대까지 강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전일 미증시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반등하면서 지수도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정치 테마주가 좀 강했는데 이외에도 2차 전지라든지 항공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대연입니다. 대연은 여성복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백화점과 대리점 등 전국 단위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모두에스핀 등의 5개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활동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브랜드 통합 온라인몰인 대연 인사이드를 선보였고요. 고객 니즈에 맞는 쇼핑 환경을 제공해서 실적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패션, 의류 외에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의원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의원과 대연의 사회이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대선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무에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연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분기별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몰 오픈을 통한 재무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또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바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진입하시기보다는 단기 조정을 좀 누려보시는 편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내시고 고점에 진입을 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선까지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펄어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공급 업체입니다. 온라인 MMORPG 검은 사막을 개발한 게임사고요. 검은 사막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북미, 유럽,
그리고 대만, 남미 등에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중국에서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온 바 있었고요. 8월에는 이제 신작 도깨비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도깨비는 내년에 발표될 차기작 붉은 사막이 출시된 이후 2023년에 선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으나 최근에 중국의 청소년 게임 규제로 인해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루 게임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고 중국 게임사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의 총량을 제한한다는 정책도 함께 발표하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매출 감소, 그리고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3분기 실적 개선이 필요한데 검은 사막 모바일 매출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연내 예정이었던 붉은 사막 출시가 내년 초로 연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3분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중국의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은 4분기에 중국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은 아무래도 4분기부터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규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 반등에 대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국의 게임 규제가 아무래도 청소년에 집중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하반기 외자 판호 발급 기대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중국의 규제 움직임, 그리고 외자 판호 발급 등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7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저점 공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인데요. 조선 부문의 종속회사 외에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의 그린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 발주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전 세계의 발주량의 한 절반가량을 수주하면서 이 조선주들의 주가도 강세를 좀 이어왔었는데요. 지난 5월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도 아무래도 주가 약세에 좀 힘을 실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한국조선해양의 유동성 지표가 양호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주가는 10만 5천 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현재 구간이 과매도 구간에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방한 예정인데요. 관련 섹터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그리고 개인,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등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스페이스X의 우주관광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피 기준으로 3,170포인트 회복이 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최근에 저점을 향해서 다시 좀 하방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지수가 회복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대비가 어려우시다면 내일이죠. 내일 오후 1시에 이주연 전문위원과 최재원 전문위원이 합동으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후 1시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